자, 관계대명사 문법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118페이지에 펴놓고 관계대명사 예전에 했던 내용이긴 하지만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본인이 알고 있는 내용들을 확인하면서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관계대명사는 기본적으로 두 개의 문장이 존재합니다. 항상 문장은 뭐다? 두 개의 문장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그 문장을 이어주는 접속사와 앞에 있는 명사를 대신하는 뭐다? 대명사입니다. 지금 무슨 말인가 하면 항상 두 개의 문장이 존재합니다. 이렇게. 그래서 문장을 이어주는 접속사 개념과 그죠? 접속사 개념과 그다음에 앞에 명사를 대신하는 뭐다? 대명사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걸 없애고 대신 쓴 게 바로 뭐다? 그게 바로 관계 대명사입니다. 관계 대명사. 이해되겠습니까? 관계 대명사. 그래서 항상 관계 대명사는 뭐다? 뒤에 문장을 항상 없앱니다. 이렇게 대명사를 없애기 때문에 뒤에는 항상 어떤 내용이냐면은 관계 대명사가 이끄는 절은 항상 주어든 목적어는 빠져있는 불완전한 문장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불완전한 문장이다. 불완전한 문장을 이끈다. 이게 관계대명사의 가장 큰 특징입니다. 불완전한 문장을 이끌면서 앞에 있는 소위 선행사라지요. 관계대명사 앞에 있는 이 선행사를 수식하는 선행사가 다 명사이기 때문에 그래서 관계대명사는 이렇게 선행사를 수식하는 형용사처럼 선행사를 수식하는 그런 개념. 불완전한 문장을 이끌면서 항상 선행사를 수식한다. 이게 핵심 포인트입니다. 자, 지금처럼 이렇게 보면 이렇게 목적어 recommend it 요 앞에 the how movie를 가리키는 it이 있죠. it을 없애고 대신 썼기 때문에 이 목적을 없애고 대신 썼기 때문에 우리는 목적격 관계대명사. 그러면 주어를 없애면 주격 관계대명사. 자,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관계대명사를 나눕니다. 자, 관계대명사는 보통 앞에 수식을 받는 명사, 선행사가 사람이냐 사물이 아니냐 두 가지로 나눕니다. 그리고 아까 주어 역할을 하는 주어를 없애고 대신 쓰는 주격 관계대명사냐 소유격 관계대명사냐 목적격 관계대명사냐에 따라서 우리는 이렇게 다시 나눕니다. 그래서 주격 관계대명사 선행사가 사람일 때 주격은 뭐다? 후입니다. 후. 이렇게 선행사가 사람일 때 후. 주격일 때 후. 소유격일 때는 후주. 목적격일 때는 whom입니다. 하지만 구어체에서는 who로도 쓸 수가 있다. who가 훨씬 더 쓰임새가 넓다. 자, 두 번째로는 선행사가 사람이 아닌 사물이나 동물일 때는 어떻다? 주격일 때, 즉 주어 역할을 대신할 때는 which. 소유격은 여전히 whose, 목적격은 which입니다. 여기까지가 관계대명사 끝입니다. 됐죠? 자, 그러나 관계대명사는 모든 관계대명사는 이렇게 소유격을 제외한 that으로 바꿀 수가 있다. 소유격은 다 똑같이 who주니까 모든 관계대명사는 that을 소유격을 제외한 관계대명사 that으로 바꿀 수 있다.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선행사를 수식하는 형용사절, 불완전한 문장을 이끄는 관계대명사인데 때로는 관계대명사가 앞에 선행사 포함, 즉 선행사가 나오지 않습니다. 선행사가 나오지 않고 해석은 뭐뭐 하는 것 이렇게 해서 합니다. 이런 관계대명사는 영어에 딱 하나밖에 없다. 바로 what입니다. what. 즉 what이 나오면 앞에 선행사는 나온다 안 나온다? 선행사는 나오지 않는다. 그리고 해석은 뭐다? 뭐뭐 하는 것. 이렇게 해석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선행사가 나오지 않는다. 됐죠? 자, 했던 내용들 다시 복습 한번 해봤고 그 다음에 선행사가 사람, 사물 이렇게 같이 나올 때는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사람이면 후고 사물 위치대 같이 나오거나 이렇게 다 같이 나올 때는 그때는 좀 뭐다? 무조건 관계대명사 that을 쓰자. 뿐만 아니라 선행사가 최상급이나 the first, the second, 서수라든지 the only, the very, all, everything, nothing, something 등등등. 자, 이런 것들이 나올 때에는 뭐다? 무조건입니다. 관계대명사를 쓴다 이렇게. 이런 문법도 있구나 정도로만 봐두면 됩니다. 자, 그래서 밑에 예문을 보게 되면 이게 뭐 해석은 이렇게 되겠죠.
내가 정말 가고 싶은데 전치사 to에 목적 없기 때문에 that은 목적격 관계 대명사고 이것은 앞에 있는 선행사를 수식합니다. 자, 근데 이때 선행사가 the bell이라는 말을 포함 바로 그 콘서트. 이럴 때는 위치를 써도 되지만 위치를 쓰지 않고 무조건 뭐 쓴다? that을 쓴다. 됐죠? 그래서 이런 부분도 있구나. 말 그대로 문법이기 때문에 눈여겨봐두면서 문장을 볼 때 적용을 시키면 되겠습니다. 자, 관계대명사는 세 가지가 있다 그랬다. 주격, 소유격, 목적격입니다. 자, 먼저 주격이라고 하는 것은 뭐다? 이게 관계대명사 이렇게 수식을 하거든요. 이렇게 특히 주격이라고 하는 경우는 요겁니다. 주어 역할을 대신합니다. 주격 관계대명사. 얘들은 주어 역할을 대신 주어 역할입니다. 주어 역할. 문장과 문장을 이어주는 접속사 역할에다가 앞에 있는 명사를 대신한 이 대명사가 바로 주어 역할. 자, 그래서 당연히 문장에서는 주어가 안 나옵니다. 주어 역할을 대신하는 주격 관계대명사. 주어가 빠진 불완전한 문장은 주격 관계대명사. 유머 감각을 갖고 있는 사람. 자, 두 번째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갈로를 치고 수식합니다. 자, 온라인 샵을 알고 있다는데 바로 뒤에 보니까 스노우보드 장비를 렌트, 빌려주다 동사만 나오고 주어는 없지요. 따라서 이때 위치는 주어 역할을 대신하는 무슨 격? 주격 관계대명사. 자, 이들은 모두 that으로 바꿨을 수도 있다. 알겠죠? 선행사가 사람, 사물, 동물 같이 나올 때 애매할 때는 무조건 that으로 쓰면 되고 나머지는 소유격을 제외한 that으로 바꿔 쓸 수가 있다. 자, 그 다음에 소유격 관계 대명사는 whose밖에 없습니다. whose. 그래서 이런 것들은 보통 이렇게 수식해서 앤디는 이런 소년인데 그 앤디의 목표가 world famous actor, 전 세계 유명한 배우가 되는 것인데 이 소유격은 우리 해석 어떻게 하냐 말 그대로 이 whose 자체가 원래로 이게 whose를 분리하자면 and his입니다. and his. 이해되겠습니까? 이거 없애고 우리가 whose로 바꾸는 거기 때문에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 그냥 우리가 문장 고등부 올라와서 문장 해석하려고 그러면 그 소년의 목표는 이렇게 해서 안 됩니다. 다시 그 소년 선행사의 목표는 이해되겠습니까? 이 자리가 his 자리이기 때문에 그의 목표 됐죠? 그렇게 해석해서 말이 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whose는 뒤에 반드시 소유격에 의해서 수식을 받는 명사가 나와야 되는 whose goal, 이렇게 whose lunch, whose bag 이런 식으로 소유격 his를 없애고 대신 썼기 때문에 반드시 whose 뒤에는 수식 받는 명사가 나옵니다. whose goal 이렇게 그 소년의 목표. 자, 그 다음 문장도 이게 소유격 관계대명사인데 이렇게 갈로치고 그 커버가 빨간색인 책 여기 선행사잖아요. 책을 나에게 줄랜데 요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소유격이 나왔잖아요. 그럼 뒤에 무조건 뭐 나온다? 뒤에 명사가 나올 겁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그 책 어떻게 합니까? 의 됐습니까? 덮개가 빨간색이다. 나에게 그 책을 좀 주는데 책 덮개가 빨간색인 그 책을 달라 이 말입니다. 이해되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소유격 역할하고 뒤에 수식을 받는 명사가 딸려 나올 때는 whose를 씁니다. 세 번째 굉장히 많이 나오는 목적격 관계대명사입니다. 목적격 관계대명사는 이 관계대명사가 목적어 역할을 합니다. 목적어 역할을 한다는 것은 뭐다? 이 관계대명사 이 who가 목적어 역할을 하기 때문에 바로 뒤에 목적어가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옵니다. 얘가 목적격입니다. 항상 주어 동사만 나오고 목적어는 빠져있는 불완전한 문장. 여러분들이 지금 봤던 그 여성이 나의 선생님은 아니었다. 됐습니까? 이렇게 됩니다. 자, 밑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나에게 빌려준 바로 그 잡지 뭐 이렇게 되겠는데 위에는 더 우먼의 선행사 사람이니까 who 썼고 구어체에서는 who 밑에는 매거진 잡지이기 때문에 which를 썼습니다. 마찬가지 목적격 관계의 대명사 목적 역할을 대신하기 때문에 바로 뒤에 직접 목적 없습니다. 너는 나에게 무언가를 빌려줘야 되는데 그 직접 목적 없기 때문에 which는 목적격 관계대명사 됐습니까? 자, 이들은 모두 that으로 바꿔줄 수도 있다. 특히 목적격 관계대명사의 가장 큰 특징은 뭡니까? 얘는 생략 가능하다. 잘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자체가 안 나오면 이 자체가 생략. The woman you saw 이렇게
이 자체가 생략입니다. Magazine you lent me 이렇게 알겠죠? 그래서 생략이 가능한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자, 마지막입니다. 관계대명사 what 나옵니다. 아까도 말했다시피 이 관계대명사 what이라고 하는 경우는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고3까지. 이게 선행사를 포함한다면 선행사 포함한단 말은 선행사가 뭐다? 눈에 보일 때 이 앞에 선행사는 나오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이해되겠습니까? 보통 관계대명사 이렇게 수식하면 우만 나오잖아요. 그죠? 선행사 나와야 되는데 관계대명사 what은 어떻다? 앞에 선행사가 하려니까 선행사가 없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선행사가 나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체가 해석을 모험하는 것. 해석 한번 적어볼까요? 모험하는 것. What he did. 자, 이때도 이 did 뒤에 무엇을 하는지 목적은 나와야 되는데 없다. 따라서 what은 뭐다? 이때 what은 목적어를 대신하는 목적격 관계에 대면서 해석을 모험하는 것. 그가 했던 것은 바로 용감함이었다. 이런 뜻입니다. 됐습니까? 자, 팀은 불에서부터 아이들을 생명을 구했다 뜻인데 그가 한 행동, 그가 했던 것은 바로 용기였다. 됐습니까? 이때 what을 풀었으면 어떻게? 선행사 포함한다 했으니까 이건 선행사입니다. 굳이 풀었으면 the thing은 선행사고 관계대명사겠죠. 이렇게 수식할 겁니다. 그래서 what을 풀었으면 the thing 대신한 which 이해되겠습니까? the thing 대신한 which로 바꿨을 수도 있다. 굳이 바꿨을 필요는 없습니다. 됐죠? 따라서 목적격, 관계대명사, 주격도 있습니다. 어쨌든 선행사를 포함해서 문장에서는 선행사가 보이지 않고 해석은 모험하는 것으로 해주면 되겠다. 자, 그러면 이 정도 살펴봤습니다. 보고 밑에 문제로 내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문법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